먼저 부산과의 인연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0년에는 당시 부산 명예 시민으로도 위촉되셨는데 부산하고는 어떤 인연 있으십니까? 우리 여동생 남편도 부산 출신인데 예. 제가 부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권 중심 구조를 돌파하고 지방 균형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 거점 도시다. 그래서 부울경 통합으로 이 수도권에 사실 식민지화되어 있는 지방의 균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기본 소신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인천시장을 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부산이 노인과 바다로 전하고 있다. 인천한테 밀리고 있다. 네. 요코하마한테 오사카가 밀렸던 것처럼 부산 시민들의 그런 위기의식이 큽니다. 그럼 제가 인천시장으로서 부산을 제가 진단해 봤을 때 부산이 새로운 첨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절대 필요한데 김해공항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 이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V자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의 중요성을 강력히 강조하게 된 것이죠. 제가 부산 명예 시민입니다. 부산 명예 시민을 받게 된 게 아마 2000년도에 그때 오거돈 시장이 사임하고 변성환 직무대행 시절이었죠. 직무대행 시절에 저한테 부산 명예 시민증을 줬어요. 그 네. 이유는 아무가 다 외면했을 때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해서 부산에 대한 사랑을 쏟았다는 걸로 받아서 아주 명예롭게 생각하고 부산 명예 시민으로서 부산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2020년 여름에는 저도 같이 나갔었습니다만 가덕도 앞바다에 배를 타고 직접 나가서 네. 신공항 필요하다는 얘기를 네. 굉장히 강조를 네. 해주셨는데 네. 아직 착공도 못했는데 지금 상황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가덕도 신공항은 억지 춘향식으로 국민의힘이 동의했지만 사실상 외면했던 프로젝트였기 네. 때문에 선거용으로 막 한다 그랬지만 실질적인 애정과 의지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닌가. 그게 중간에 윤석열 들어서서 현대건설 뭐 유착 의혹 뭐 이런 것을 또 최인호 의원이 지적하고 그래서 결국 대선이 다가오니까 그냥 현대건설이 포기를 네. 해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착공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좀 국민의힘이라든가 야당 쪽에서 너무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의견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나 특히 심상정 같은 정의당 이런 속에서도 가덕도 공항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다. 중단해야 된다. 이러한 여론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김해공항은 포화 상태인데 그 뭐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요코하마도 제가 가보면 미라또 미라이라 그래서 네. 다 앞에가 매립이 돼 있고 네. 간사이 공항도 아예 인공섬을 만들었는데 불가피하게 평지가 없으니까 일본도 불가피하고요. 부산도 다 산악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뭐 금정산부터 다 쌓이기 때문에 김해공항도 결국 도태산 추락 사건에 나온 것처럼 네. 이렇게 삼면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대형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엄청난 항상 추락 위험을 안고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불가피하게 바다를 매립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간사이와 달리 가덕도는 한 5대5 정도는 일부 육지부와 이제 해상부가 있는 건데 이제 여기에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뭐 수심이라든지 연약 지반 논란이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 기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소극적 자세로 보면 다 어려운 거고 네.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보면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을 하시고 또 인천시장도 하셨는데 도시에서 아까 언급을 해주셨지만 허브공항이 하나 있다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산업 구조가 부산이나 인천이나 중후장대형 산업, 선박이라든지 뭐 원전 관련 기자재, 기계 설비, 우리 인천도 선박 일부하고 고철, 목재, 뭐 제분, 제당 산업 이런 게 돼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새로운 IT 산업 시대에서는 너무 저부가가치가 돼서 산업 네. 생태계를 전환시켜야 될 때가 부산이든 인천이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장이 되면서 이 인천의 산업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해서 한 게 삼성 바이오를 유치하고 SK 부터 시작해서 글로벌한 바이오 제약 단지를 송도에 클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게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위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은 이 햄스터 같은 이런 이 세포를 배양을 해가지고 거기에 세균을 주입해서 그 안티바디 항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거기서 네. 류마티스나 이 암을 이렇게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퇴치하는 그러한 약품을 수출하는데 그것은 조그만 병 하나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되는 아주 고부가치고 이게 쿨체인이라 그러죠. 이게 냉장에서 네. 정확히 돼서 신속하게 항공 화물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국제공항이 있어야 이러한 첨단 산업 고부가가치 이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우리 부산도 이런 국제공항 화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해공항 화물로는 처리 능력이 너무 약하고 대부분이 네. 인천공항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많은 물류 비용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역에서는 활주로가 한 번인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아쉬움이 많은데요. 저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쉬움이 큰데 이거라도 지금 또 두 번 하다 보면 너무 역풍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 네. 해보자는 게 제 생각이고 네. 일단 김해공항은 3.2km인데 여기는 3.5km니까 물론 인천공항은 3.75에 4km까지 있습니다만 네. 3.5면 충분하게 대형 여기에 뜰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단지 고민이 됐던 게 과연 이게 수심과 밑에 연약 지반 때문에 이게 부등치마라 그러죠. 네. 이게 부등치마 되면 완전히 활주로가 뒤틀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낼 기술력이 될까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해서 계속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우건설이 이제 단독 네. 이제 입찰 대상이 됐기 때문에 거의 대우건설로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거를 제시해봐라. 아시다시피 대우건설은 거가대교에 침매 터널을 만들어서 15년째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랍의 그 알포 무슨 이 항만 같은 게 건설에 그 노후가 쌓여 있고, 특히 원전 건설이나 이런 거대 네. 토목공사의 네. 노하우가 쌓여 있는 이 조직입니다. 대우건설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게 연약지반 문제를 해결할 거냐 물어봤어요. 간사이공원 아시다시피 수백만 개의 파일을 박았습니다. 박았고 샌드 파일이라 그래서 큰 통에 모래를 집어넣어서 모래가 연약지반의 습기를 이렇게 빨아 올리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치마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대우건설은 DCM 공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Deep Cement Mixing이라 그래서 이 고화 재료를 그 연약지반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튼튼한 네. 강직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연약지반을 강경한 지반으로 이제 바꿔 뭐 안반처럼은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전환시켜내는 거라고. 또 일부 활주로 이런 지역 같은 데는 드래깅 리플레이스라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 그 여기 치주염 출혈할 때 그냥 썩은 그 이 잇몸에 이거를 긁어내버리고 거죠? 뭘 다시 집어넣는 네. 것처럼 아예 그냥 싹 긁어내버리고 거기다가 제대로 된 이 토사나 자갈을 네. 깔아서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공법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믹싱을 해서 아마 자신은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세계적인 건설업체인 대우건설의 그런 노하우를 믿습니다. 네. 지방선거 다가오면서 이제 여야 후보들 경쟁도 치열할 텐데 예. 다음 부산시장 누가 되시든 어떤 일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부산에 대한 예정이 컸던 게 부산이야말로 북극 항로를 뚫어낼 수 있는 허브항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세계적 관광 중심 도시로 만들고 부산항이 지금 2,500만 TU로 세계적인 그런 항만인데 여기와 이제 KTX가 연결되고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트라이포트로서 기능이 돼서 인천과 같은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염두에 뒀던 거는 아시다시피 제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하면서 네. 이제 북극 항로로 연결되는 그 대륙 경제와 연결되는 허브 항로서의 부산항을 꿈꿔왔기 때문에 좀 부산시장은 이런 글로벌한 시각을 갖는 사람, 이 냉전적 네. 지역주의, 윤 어게인 세력에 포획되어 있는 그런 극우적인 태극기 세력, 소년보 전환길에 끌려다니는 이러한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 이 이재명 시대의 그런 실용주의 관점에서 대륙 경제와 연결을 통해 네. 부산의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은 뭐 사실상 지방선거 네. 이전 기준으로는 처음부터 무산이 됐는데 두 단체장이 반대하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때부터 추진됐던 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사실 거의 수업돼 버렸는데 네. 저는 부울경이 통합되면 거의 한 800만 그런 되는데 울산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통합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김상욱 시장 후보도 강력히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늦었고 이번에 이제 당선되는 시장 경남도지사 후보들이 확실한 부울경 통합의 비전과 의지를 갖는 사람들로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실 게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탈원전 속도 조절로를 이야기함으로써 네네. 창원에 있는 원전 관련 산업들이 얼마나 저한테 고맙다고 보내준지 모릅니다. 네. 제가 신한울 3, 4호기는 지어야 된다. 재검토하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제가 좀 부딪혔잖아요. 내 말이 맞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제 원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웨스팅하우스와 우리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수원이 같이 연합해서 한국과 미국의 원전의 전략적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걸 제시해서 그게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미국과 가게 되면 그 원전 협력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카에서 이제 조선산업인데 조선산업의 기자재 제품이 다 경남 아닙니까 우리? 네. 그래서 이 조선산업의 이제 소위 하나오션이 이제 필리 조선소를 만드는데 저는 필리 조선소로서 1,500억 달러에 따른 마스카 프로젝트를 시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거제도나 이쪽에다가 네. 별도의 특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여기서 제작되는 배가 미국 본토에서 제작된 것과 동일한 네. 인정을 받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슨법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만들지 않는 선박은 미국에서 쓸 수 없게 돼 네,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법 개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우리 이 거제도나 어디 경남의 일부 지역을 특정해서 이 지역을 사실상 미국 본토에서 생산한 것과 동일한 법률적 승인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산업이 우리 경남에 유지되고 고용을 네. 누려서 만들면서도 존슨법을 회피하고 필리 조선과 연합해서 마스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4월에 미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